이제 뭐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통계학은 평균하고 분산이 전부야. 어찌 보면 평균은 뭐냐면은 대표되는 값이 뭐냐 이 말이지, 그죠? 평균이란 말 많이 들어서 알잖아. 분산은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냐 이 말이야.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나. 여기 다야 통계학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그 기술 통계나 가설 검증까지는 요 이야기가 달았고 통계학. 요 이야기 달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들어보도록 하세요. 영어로 이제 accuracy하고 precision이 일어나는데 accuracy 하면 정확도예요, 정확도. precision은 뭐냐면 정밀도. 우리나라 말로 정밀도. 여기 이제 그림이 다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동물인데 무게가 3kg이에요. 3kg. 무게를 3kg인데 그걸 이제 그 지호를 가지고 재보니까 지호를 10개 가지고 재보니까 요거는 이제 3km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왔지 그런 대로, 그죠? 3km 나왔잖아, 그죠? 중간값이. 요것도 3km 나왔어, 그죠? 3km 나왔다고. 근데 요거는 2kg, 정확하게 3이 안 되잖아. 요거는 3보다 더 크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A, B와 밑에 CD를 구별하면은 A, B는 이제 정확한 거야. 정확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A, B는. 근데 CD는 값 자체가 잘못됐잖아. 정확도가 요거는 때는 값이 맞냐 틀리냐를 말할 때는 정확도 평균을 말하는 게 평균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이제 그 값이 정확도가 들어요. 정확도.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장 잘 된 게 지금 A거든. A는 이제 정확도도 높고 정확도도 맞고 프리시즌은 뭐냐면은 여기 모아져 있는 게야. 흩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A와 B는 정확도는 같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A와 B는 정확도는 정밀도에서는 A가 훨씬 더 좁잖아. 좁으니까 정밀하다 이 말이야. 정밀하다. 이거는 평균은 맞는데 이제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죠? 정밀도를 말한다고. 그 C는 아까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정밀도는 0점 조정만 좀 하면은 요 조정만 옮겨주면은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D는 제일 안 좋은 거죠. D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정밀도도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다고. 요즘도 군대에 가면 0.4격 하나? 그런 거 해봤나? 0.4격 하지. 그래 0.4격은 이제 제일 처음에 0.4격은 뭐냐면은 요 어큐레시 정확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정확도를. 요걸 이쪽으로 가 있으면 요걸 이쪽으로 맞춰줘 옮겨주는 과정을 하는 게야. 그죠? 그게 이제 정확도고. 그런데 정확도를 맞춰줬는데 정점 자중을 해가지고 총을 잘 쏜 사람은 이 가운데 들어가 맞춘다고 일단. 여기 이제 저격수 하려면 이렇게 총을 가운데 여기 맞춰 쏴야겠죠, 그죠? 근데 그리 못하고 흩어져 쏘면 이거는 총을 잘 못 쏘는 거예요. 이제 총 자체에 0점 조정은 잘 됐는데 이제 총을 잘 못 쏘는 거예요, 그죠? 양궁도 마찬가지죠, 양궁. 양궁 할 때도 요 간역에 있으면 가운데 같이 들어맞아. 그 10점짜리, 9점짜리, 가운데 들어가면 10점짜리고 9점짜리, 8점짜리 밖으로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많을수록, 그거는 뭐냐면 정밀도이 정밀도. 가운데 많을수록, 그죠? 근데 계속 오른쪽으로 비껴간다. 계속 오른쪽으로만 맞는다. 뭐, 요거는 뭐냐면 정확도라고, 그때는. 0점 조정을 해줘야 돼. 그 선수가 문제가 있는 게야. 할이 문제가 있든지 해가지고, 그거는 정확도라고 그러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정확도라는 것은 평균이 실제 값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고. 그다음에 정밀도 프리시즌은 분산이 너무 많으면은 분산이 크면은 많이 흩어져 있으면은 정밀도가 낮은 기고 이제 분산이 작으면은 정밀도는 높은 기라 이 말이에요. 분산이 작아야겠죠. 분산은 흩어져 있는 정도거든. 많이 흩어질수록 분산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자료의 총합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런 거 평균 내는 거 역시 이런 거 다 해봤죠. 평균은 뭐 다 돼가지고 전체 값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죠? 평균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분산은 조금 복잡한데, 분산은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으면 안 돼.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그 0점에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대신에 제곱을 붙여버린 게야.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이 왼쪽으로 우리가 간역이 있는데 아까 양궁에서 그지 할을 쏘는데 왼쪽으로 잠깐 가운데 딱 맞춰 씌우면 이제 0인데 적중을 한 긴데 왼쪽으로 갔거나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이제 어차피 뭐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많이 가나 그 간역을 못 맞춘 거는 똑같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꽤 많은 게 왼쪽으로 많이 갈수록 또는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간역을 벗어난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간역에서 벗어났는가를 정량을 시키기 위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 가서 마이너스인데 그것도 플러스로 보자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제곱을 붙이는 게요. 제곱을 붙이고 뭘로 나눠주냐면은 평균은 n으로 나눠줬는데 이것은 왜 n은 마이너스 1로 나눠줬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유도라는 개념인데 자유도. 이제 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자유도 나중에 설명이 나오나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유도. 자유도도 이게 설명하려면 좀 머리가 아픈데. 아무튼 분산은 이렇게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n은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 그 왜 1로 나눠주나? 평균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모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의 모수가 한 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로 나눠주는데 뒤에 뭐 자유도 이야기도 나오나 오래돼 생각이 안 나네. 일단 분산 이렇게 계산한다. 난 설명하기라고. 자유도라는 게 나오는데 얼마나 자유로우냐 이 말이야. 자유로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일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뭐 자유가 여러분들 상상 자유가 많아.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자유도가 많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날 때는 자유가 많이 없었어. 자유는 빼앗겨봐야 자유가 고마운 줄 안다고. 물이 없어봐야 물이 고마운 줄 알고, 공기가 없어봐야 공기가 고마운 줄 아는 거야. 있을 때는 모르는 거야.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는 항상 미세먼지 한번 맡아봐야 깨끗한 공기가 고마운 줄 알고, 물도 어디 물파동 나가지고 막 구중물도 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셔봐야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유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그 자유라는 건 말하면 우리 통계학에서 말하는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선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선택하는 개수가. 그래서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자전거 대회 제주도 자전거 대회 나가가지고 1등 했다고 상장을 받아왔는 거야. 메달하고 받아왔어.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50대 이런 뭐 작년부에서 1등 했다고 막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상장이랑 받아왔어. 그리고 보통 사람 뭐냐 그 막 사진도 찍고 이랬더라고. 그럼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데 우리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럼 몇 명이 참가했냐 이 말이야. 작년부에 혼자 참가해서 작년부에 혼자 참가해가지고 1등 한 거야. 2등도 없어. 1등 혼자 한 거야. 작년부에. 자, 우리가 그랬을 때 같은 1등이라고 했을 때도 몇 명이 그냥 1등이라고 대단한 게 아니고 혼자 참석해서 1등 한 거하고 아니 작년부가 한 50명 100명 돼가지고 1등 한 거는 아주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1등이라도 그 뒷배경을 보라 이 말이지. 뒷배경이 몇 명 중에 그럼 1등 했냐 이 말이야. 참가자 중 한 명인데 1등 한 거하고 참가자가 1000명인데 1등 한 건 아주 다르잖아. 그죠? 같은 1등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1대1한 숫자에만 현혹되지 말고 1대1한 말은 곧 평균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평균만 보지 말자 이 말이야. 응? 그 뒤에 배경이 뭐냐? 그게 자유도라고. 그럼 몇 명이 참석했냐 이 말이야. 참석했나? 자유도를 몇 명이 참석했는가? 몇 명이 참가했는가는 쉽게 말하면 자유도라고. 자유도. 한 명에 참가해가지고 1등한 거하고 1000명 참가해가지고 1등한 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할 때 자유도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한 명이 뭐 자유도가 1이고 1000명이면 자유도가 1000인 거야. 응? 1000. 그걸 말하는 거래요. 1000명 중에 1등한 거하고 한 명 중에 1등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응? 이제 그걸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자유도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중국집에 저 뭐 진성반점도 있고 또 덕성원도 있고 가면 막 요리가 많잖아. 온갖 종류가 다 있는데 온갖 종류 요리가 그 요리가 메뉴가 다양할수록 이제 자유도가 많은 거라고. 그죠? 자유도가 많은데 어느 중국집 가니까 짜장면밖에 안 팔아. 응? 짜장면밖에. 그냥 짜장면. 응. 또 어떤 짜장면집 가면 짜장면인데 뭐 간짜장도 팔고 뭐 삼선 짜장도 팔고 그냥 짜장도 팔고 그지? 이 세 가지를 파는 기라. 그러면 자유도는 3이라고. 그죠? 3인데 이제 하나만 팔면은 자유도가 1이지. 자유도가 빵이지 사실은. 이런 선택 여지가 없잖아. 이를 하나만 고르라는 거는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자유도가 0이라고. 그죠? 근데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뭐 짜장면하고 간짜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자유도가 1이 되는 거야. 1이. 일단 하나는 다른 걸로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왜 생각하면 팔도 마찬가지로 팔도 여러분들 자유도를 생각해서 팔은 자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팔은. 이거는 뭐 자유도가 1 정도 되겠지. 한 이 정도 돼. 요리도 되고 이 정도잖아, 그지? 거꾸로는 안 되잖아. 요리는 못 접잖아, 이렇게. 자유도가 1 정도 된다고. 자유도가 1 정도. 1 정도. 손가락도 한번 보자고. 손가락도 요거는 이렇게 오므라지잖아, 그지? 손가락이 이렇게 오므라진다고, 이렇게. 옆으로는 안 되잖아, 옆으로는 안 돌아가잖아. 그죠? 오늘 자유도 이런데, 근데 우리 목을 한번 보죠. 목은 요리도 되고, 요리도 굽히고, 요리도 되고, 요리도 되고. 자유도가 훨씬 많잖아. 손가락보다는 굽히는 정도. 우리 목 부위에서 보면 목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한번 돌릴 수도 있고, 아마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자유도가 가장 높은 게 목이 아닐까? 목은 이리도 했다가, 요리도 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좀 자유롭잖아. 이 자유도가 많은 거야, 목은. 목은 자유도가 많은데. 자, 팔은 뭐지? 이렇게 되지. 옆으로는 안 되잖아, 이게. 옆으로 되나, 이렇게? 요리도 안 되잖아. 그죠? 거꾸로는 안 된다고, 뒤로도. 요리밖에 안 된다고, 팔은. 그래서 팔다리는 자유도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야. 손가락도 보지. 목이라면, 자, 여기 이제 뒤로 뒤로 젖혀지면 자유도가 많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뒤로 안 젖혀져, 여기 뒤로. 보통 이 정도만 젖혀진다고, 그지? 근데 우리 뭐 아는 애를 때 보면 어떤 애는 여기 뒤에까지 가는 애가 있어요. 뒤로 90도 가는 애가 있어. 그 애는 자유도가 내보다 1 더 많은 거야. 뒤로도 더 젖혀지니까. 그런데 손가락 옆으로는 안 젖히잖아. 옆으로는. 그죠? 여기 자유도라고. 우리가 숫자가 있었을 때 이 숫자들이 얼마나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숫자가. 고를 수 있는 숫자가 1, 2였는가 아니면 고를 숫자가 있는가 1부터 10까지였는가.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뭐 선거를 대통령 선거도 할지 모르지. 대통령 선거 뭐 번호가 뭐 지난 선거에 몇 번까지 갔더라. 한 20번까지 갔을 거야. 그러면 이제 자유도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20명이잖아, 그지? 20명이고. 근데 후보가 2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자유도는 낮은 거야. 2명밖에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낮은 기라고. 낮은 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생각했을 때는, 자, 우리가 나한테 어떤, 이제, 투표 개표 결과를 개표를 하는데, 아니, 개표 결과를 하는데, 1번만
기호 1번만 나오고 90% 정도가 기호 1번만 나왔어. 기호 1번만. 10%는 다 기권표야 아니면 무효표 하고 1번만 나왔어. 자, 그런 경우에 야, 이거는 거의 독재국가네 일할 수도 있겠지. 근데 독재국가는 아니지만 후보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90%가 1번 나오고 나머지는 없다 이 말이지. 기권이나 기권표라고. 근데 만약에 후보가 1번, 2번이 있었는데 1번, 2번 나왔는데 기호 1번한테 90%가 가고 남은 10%는 기권표야. 기호 2번한테는 한 명도 안 갔어. 기호 2번한테는. 그리고 기호 2번은 엄청 인기가 없고 1번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후보가 2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숫자가 늘어나면 기호가 이젠 후보가 5명이 있다고. 후보가 1번부터 5번까지 5명이 있는데 5번 5명이 있는데 똑같이 가면 그 결과가 90%는 1번 찍었고 나머지 10%는 기권 아니면 무효라 하면은 후보가 한 명이 나왔을 때하고 후보가 5명일 때 1번이 표 얻는 건 결과적으로 표 얻는 거는 1번이 90%를 넣고 10%는 무효표라고 결과가 나왔지만은 거기 후보가 한 명인 경우하고 후보가 2명인 경우 후보가 5명인 경우하고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응? 후보가 5명이었는데 1번으로 90명이 찍었다면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그죠?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지만은 이제 안 하면 자, 어떤 당 후보가 득표를 30% 했다 했을 때 30%를 했다 치지. 자, 30%를 했을 때 그 30%란 숫자가 그냥 30%만 가지고 가지고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면 후보가 몇 명이냐 이 말이지. 몇 명에 후보가 20명이 난립했는데 저 남해군 같은 데 가면 저 군수 뽑으면 후보가 한 20명 나와. 거기는 5%만 돼도 당선이 된다고. 5%만 돼도 5%만 넘으면 당선이 돼. 20명 나왔는데 응? 당선이 된다고. 그런데 30%라도 후보가 2명 나왔는데 30% 얻은 거하고 후보가 20명 나왔는데 30% 얻은 거는 아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30%라도 그것을 거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것은 후보가 몇 명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 후보가 숫자가 곧 자유도를 말한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이가 얼마나 됐을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숫자가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분산이 있는데 그 계산 공식이 있어. 공식이 있는데 그 분산식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 그러면 분산이나 숫자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아까 말한 후보자를 얼마나 있었는가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로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때 이만큼 흩어져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번 중국집에 간다고. 중국집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짜장면을 좋아하는가를 이제 숫자로 나타낼까.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10번 갔는데 9번은 짜장면을 시키고 한 번은 짬뽕을 시켜 먹었어. 네? 그리 먹었다고. 그럼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가서 짜장면을 9번이나 먹으시니까 10번 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중국집에는 짜장면하고 짬뽕밖에 안 팔아. 그 경우에 짜장면을 9번 먹은 거하고.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9번을 짜장면 먹고 한 번을 짬뽕을 먹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간 중국집에는 짜장면, 짬뽕도 있고, 다른 요리도 많아. 우동도 있고, 심지어는 밥도 팔고, 짜장밥도 팔고, 요리 간일까지 돼.
10가지 되는데 짜장면을 9번 계속 시켜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중국집, 아까 처음 말한 중국집에는 뭐 짜장면이나 짬뽕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짜장면만 9번 먹고 짬뽕을 1번 먹는 게랑 똑같은 결과로서 결과는 짬뽕 9번 먹고, 짜장면 9번 먹고 짬뽕 하나 먹은 거는 결과가 같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짜장면을 좋아하는가는 완전히 다르다고. 메뉴가 2가지밖에 없을 때 짜장면을 9번 먹는 거하고 메뉴가 한 10가지 있는데 짜장면 9번 먹는 거는 그거 뺐을 때는 뒤에 말한 B라는 사람이 짜장면을 훨씬 좋아한다 말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되는 거 얼마나 선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선택을 선택할 수 있냐.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고. 아까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10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10으로. 두 번째 식당에서는. 첫 번째 식당에 간 사람은 2로 나눠져야 되고 2.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선택을 하나 했기 때문에 선택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N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이 사람은 9라고 그대로 표시를 해도 돼. 첫 번째 사람은 2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메뉴가 짬뽕, 짜장면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가지이기 때문에 1로 나눠 9라는 숫자로 9만큼 좋아하는 거고, 뒤에 사람은 10가지라면 9로 나눠줘야 돼. 그럼 숫자가 1이 됐잖아. 1. 그죠? 9로 나눠주시니까 메뉴가 10가지인데 짜장면을 9번 먹었어. 짜장면을 9번. 그러면 9로는 1이 된다고. 그럼 1하고 9가 됐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밀도가 1이 훨씬 정밀도가 높아진다고. 좁아져 있으니까. 정밀도 훨씬 높은 게라고. 정밀도가. 그죠? 그래서 같은 짜장면을 9번 먹은 거지만은 메뉴가 몇 가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밀도는 달라진다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정밀도가 9라면은 두 번째 사람은 정밀도가 1이야. 이 사람이 훨씬 더 짜장면을 좋아한다 말할 수 있는 게야. 요리가 10가지나 있는데 짜장면만 9번 먹으시니까 다른 걸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죠? 그걸 된다. 그래서 요 자유도를 나눠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쉽게 들으시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1, 2, 3이 나왔다 치면은 숫자가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게 1, 2, 3밖에 없었냐 이 말이지. 아니면 1, 2, 3을 골랐는데 그게 1부터 9까지 중에 1, 2, 3을 고른 경우하고 1부터 9까지 고를 수 있었는데 1, 2, 3을 고른 거하고 1, 2, 3밖에 고를 수 없어가지고 1, 2, 3 고른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유도가 많다는 말은 선택의 여지를 많이 줬는데 1, 2, 3을 고른 게다는 말이야. 1부터 9까지 다 고르라고 했는데 1, 2, 3을 골랐다 이 말이야. 근데 자유도가 없는 데는 어째 1, 2, 3밖에 고를 게 없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1, 2, 3을 고른 기라고. 아니면 1부터 4까지 고르라고 했는데 1, 2, 3을 고른 거고 1부터 9까지 고를 수 있는데 1, 2, 3을 고른 거고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야.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맞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짜증나가 있을 거야. 막 메뉴가 한 10가지 있었는데 실제 가니까 당일 그날은 다른 메뉴는 안 된대. 실제 갔더만은 짬뽕과 짜장면밖에 못 먹는 거야. 나머지들 계열이는 오늘은 이거 재료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래비면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실제 요리는 10가지를 했지만은 실제 가보니까 2개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유도가 얼마 되는 걸 잘 따져봐야 돼. 실제 자유도가 10이었는가, 10가지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실제 가서는 실제 두 개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메뉴만 10개 이렇게 된다고 말해준 기랑은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어떤 집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우리 집은 짜장면 짬뽕밖에 안 판다 해가지고 솔직하게 2가지를 고르라 이래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살펴보자는 게 우리는 자유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경우가 요 경우를 봤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많이 자유도가 많아진 게 자유가 뭐죠? 자유도가 많고 이건 자유도가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죠. 좁으니까 자유도가 적은 경우잖아. 그런데 자유도가 과연 얼마 됐냐 말이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 간역 자체가 간역 크기를 치죠. 간역이
간역에 들어온 거 봤는데 간역이 요만치 컸어요. 요만치 동그라미가. 요만치 큰데 이렇게 들어온 거고 요거는 실제 간역이 좁았어. 좁아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역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간역의 넓이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간역이 넓으면은 자유도가 많아지는 기고 간역이 좁으면 자유도가 좁은 기라고. 그래서 그 같은 결과를 보고도 그 간역의 상태가 어땠냐 이 말이지. 간역의 상태가, 그죠?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도라는 거는 이 정도 설명하고, 그러면 자유도는 뭐냐면은 분산에 왜 그럼 n-1을 구해주냐면은 그 숫자가 아까 우리가 아까 요 공식에서 왜 n-1로 해주냐면은 요 숫자가 이제 1까지 숫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가 10개 관측 개수가 있다면 10가지에서 숫자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기라고. 1가지에서 1가지에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라고. 자, 10가지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3개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3개에서.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이 2였는데 2였는데 분산을 계산했을 때 숫자가 만약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면은 일단 세 가지가 있으면은 평균은 정해진다고, 그죠? 평균은 정해진다고. 평균은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 요거는 요 x라고 한 모수, 이걸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가 한 개 있기 때문에 그걸 빼준 기라고. 변수가 x를 그건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n-1로 해준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하고 나중에 또 뭐 더 어려우면 자세히 설명하기라고. 이 정도 자유도에 너무 시간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자, 이것도 뭐 이야기 나오죠. 강의 자료는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불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 어려운 말을 썼는데 뭐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한자 말을 쓰니까 참 어렵다고. 한자 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분산은 그래서 자유도로 나눠준다, 그죠? 자유도로. 그래서 자유도가 n-1이 된다. 그래 계산해 준 거. 표준 편차는 이제 표준을 시켜요. 표준을.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루트를 CRP면 올려서 들어오잖아. 그 스케일을 얼마나 벗어나가는가를 우리가 원래 숫자로 다시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 편차가 얼마나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써요. 그래서 제곱을 붙인 걸 다시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예요. 이 정도 알기로 하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숫자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런 전기분포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볼 건데 오늘 이제 평균은 같은 거예요. 평균은 3 정도로 같은데 분산이 많으면은 이렇게 파란수는 분산이 넓은 거야. 그죠? 넓은 기고 요거는 좁은 기죠. 오늘 분산이 작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여일수록 분산이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진다고. 아까 프리시즌은 아까 분산이 작아야 된다고. 그 화살을 쏠 때도 그 양궁할 때 있잖아. 같이 모여일수록 그죠? 그 간역 1번 10점짜리 간역 동그라미에 모여있을수록 점수가 높아지잖아. 그죠? 정밀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정밀도가 높다 말은 덜 흩어져 있어야 돼.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그 10점짜리 그 가운데 그 간역에 거의 모여 있어야 된다고. 그죠? 모여 있을수록 분산이 작아진다고. 많이 흩어져 있으면은 그건 활을 잘 못 쏘는 기라고. 모여 있을수록 활을 잘 쏘는 기잖아. 그죠? 그래서 분산이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분산이 커질수록 정밀도는 낮아진다. 이리 알아두세요. 이런 그림은 이제 분산은 같은데 평균이 다른 거예요. 분산은 똑같죠. 둘 다 거의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평균이 달라지는 경우고. 그리고 해상도에도 비교할 수 있어요. 해상도에. 여기 제가 한 뭐 15년 전에 지금은 차 폐차시켰는데 라노스 차를 오래 차고 다니는데 한 20년 전 때였나? 이때만 해도 요즘은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면 차에 운전해가나 그 자동차 번호를 인식을 하잖아. 인식을 하지 탁탁 자동으로 다 계산해 주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날도 정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만 해도 자동차가 요 번호판을 인식을 못했어. 그런 카메라가 없었어. 자동차 번호판.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했다고. 수동으로 막 번호 입력하고 이래 해야 된다고. 미국에 가니까 그래 하대. 미국도 지금 가니면 막 티켓 넣고 이래 하더라고. 티켓 끊어가지고 나올 때 손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편하잖아. 그냥 차에 내릴 필요가 없잖아. 차에 안 내리고 그냥 가면 자전거로 탁 찍혀가지고 그죠? 학교만 그래도 그렇잖아. 자전거로 탁 찍혀가지고 그냥 나올 때 타가지고 뭐 카드를 딱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그 카메라 그리 좋아졌다 이 말이야. 카메라가. 근데 옛날에 카메라가 안 좋을 때는 해상도 안 낮을 때는 번호를 인식을 못했다고. 그래서 요거는 제일 왼쪽에 그림 요거 있죠. 어디 갔나? 요거는 분산이 낮은 기라고. 또렷하게 보여주세요. 요즘 나오는 최신 카메라고. 옛날 카메라 요거는 분산이 높은 거야.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분산이 높다면. 분산이 낮다는 말은 요 픽셀이라고 하죠. 여기 픽셀이 굉장히 세밀하다 이 말이야. 픽셀이 그죠? 분산이 나니 픽셀 그 네모 있죠. 네모칸 격자가 아주 작다 이 말이야. 작으니까 같은 크기의 그림인데 여기는 뭐 100만 화소, 요건 한 50만 화소, 요건 한 10만 화소밖에 안 되는 기라고. 그죠? 하소수가 다른 게야.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 뭐 4K 지금 나오잖아. 하소수가 4,000개. 4,000개 4K 화면이라 하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막 올라오잖아. 4K. 지금 요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여기 뭐 1920 곱하기 1080 보통 1080이라는데 1080인데 요 높이 여기가 격자 수가 1080개가 있어. 지금 우리가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면 흔히 보는 게 하고 지금 요 화면 있죠. 요게 모니터에 보는 게 요 ESP가 1080개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에 이래서 1920 곱하기 1980 돼 있거든. 1929 곱하기 1980 돼 있어. 그러니까 세로로는 격자 수가 1920개가 있고 이쪽으로는 1080개가 있어. 여러분 보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도 이렇게 켜볼게.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이쪽으로 1080개 격자 수가 이쪽으로 1920개라고. 1920개인데 그래서 화면이 출력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더 높아요. 요거는 더 높은데 실제는 더 높아요. 이게 4K 넘게 돼. 이쪽이 1080개가 아니고 4K 4000개가 넘는다고. 실제는 4000개로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4K나 1080이나 우리 눈으로 구분 못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못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영화 같은 거 볼 때 4K라고 하는 게 있다. 4K라는 거는 이쪽으로 여기 보통은 1000개, 아까 1080이 약 1000개잖아. 이것보다 4배 더 많다. 4배 더. 그럼 당연히 이쪽도 4배 더 많겠죠. 거기 4K 화면이고 유튜브에서 보는 최고 이제 높은 해상도는 여기에 1080개라고. 1080개. 그래서 그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보죠. 뭐 이거 보면 어디 갔나? 보죠. 유튜브 이런 거 보잖아. 요게 이제 또 아는 언니네. 요쪽 했을 때 요때 지금 보던 화면이 여기 최대 1080이고 요쪽이 1920이야.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야. 성능이 좋은 기라고. 이거는 좋은 기고
우리가 옛날 했을 때는 저 360, 360 정도, 720이면 좋은 게였고 보통 360 이 정도 있다고. 그 상태에서는 여기 분산이 높은 거예요. 분산이 높다는 말은 격자가 아까 여기 이쪽이 만약에 아까는 여기 이쪽이 여기 1080개라면은 그지? 하나가 굉장히 세밀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360밖에 안 된다면은 요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3분의 격자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이게 격자 크기가, 그죠? 그래서 분산이 높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분산이 높으니까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게야. 분산이 높으면은 분산이 작아지면 아까 정밀도가 높아지면 이제 또렷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또렷하게 보인다고. 그래 여기 분산이라고. 분산이 커질수록 희미하게 보인다고. 분산은 작을수록 또렷하게 보인다고. 분산이 작을수록. 분산은 요 격자 간격을 말한다고 쉽게 말했어. 격자 간격이 작아질수록 세밀해질수록 또렷하게 보인다. 또렷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여기 막 카메라 같은데 속도 위반으로 막 걸리는데 제주도에 저 산록도로 있지 1117번 도로 그 운전해 가면 그 카메라가 세대 있는데 그 번호 인식을 못해. 다른 노나 많아야. 또 그걸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장비 때문에 아무튼 뭐 경찰서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죠. 달리만 있고 번호 인식을 못해. 옛날 기 돼가지고 1110. 그 가면 이제 뭐 카메라 있다고 나오는데 무용지물이라고. 왜 옛날 기 돼가지고 요런 카메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분산이 높은 번호 인식을 못한다고. 이렇게 돼야 분산이 작아야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높으면은 여러분 시력 검사가 하지. 저 시력 검사 하러 갈 거야. 특히 저 운전면허하러 가면 이제 시력 검사 하는데 이건 분산이 높은 거라고. 분산이 낮으면은 또렷하게 보여. 분산이 낮아야 또렷하게 보인다고. 그죠? 그래, 이런 거는 이제 분산이 높은 거고, 해상도는 낮은 기죠. 그죠? 격자 크게 크다고, 이거는. 격자 하나가. 이거 이제 또렷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분산이 낮은 기라고. 분산이 낮은 경우라고. 또렷하게 보이니까. 분산이 낮다. 분산이 낮다는 말은 정밀도가 높다, 이 말이죠. 아까 말한 정밀도가, 그죠? 높은 경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여학생 남학생이 이제 영어 수학 성적이 있어. 영어 수학 성적이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차이가 나는 걸 보는데,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이런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거야.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은 영어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여기가 한 70점 되면 60점밖에 안 되잖아. 영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안 나는데 수학 성적은 차이가 많이 나. 70점에서 40점 정도 되겠네요, 그죠? 훨씬 평균 차이가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남녀 차이를 우리가 봤을 때 영어보다는 수학이 차이가 더 많이 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영어 성적보다는 수학이 남녀 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때는. 그죠? 이야기할 수 있죠, 영어 성적보다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자 보자고. 수학도 저렇게 평균이 70점 정도고 남학생은 한 40점 정도. 국어 성적도 평균은 여학생은 70점 정도고 남학생은 40점 정도라고. 그런데 그럼 뭐 국어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는지 수학 성적이 남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제일 앞에 이름 뭐지? 이름 뭐랬다고? 성지. 자 그러면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 중에 어느 게 남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어? 수학 성적 차이가 남녀별로 많이 나는 게 국어 성적이야, 아니면 수학 성적이야? 요 그림에서 어느 게 차이가 또렷하게 난다고 말할 수 있나?
모르면은 저기 또 이름 뭐였지? 어? 장승호. 자, 남녀별로 성적 차이 많이 나는 게 국어 성적이야, 수학 성적이야. 국어 성적 차이가 많이 난다 할 수 있어? 또 보죠. 저 제일 뒤에 노트북 이름 뭐지? 어? 어, 자, 국어 성적이 남녀별로 성적 차이가 많이 나? 아니면 수학이 남녀별로 차이가 많이 나나? 어? 국어가 성적 차이 많이 나? 응? 국어에서 어느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남녀별로 차이 나는 게, 자, 국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어느 성적이 남녀별로 차이가 많이 나냐 말이야. 더 차이가 난다 말할 수 있어. 평균은 똑같이 차이 나. 하나는 70점이고 하나는 40점이고 수학도 평균은 여학생은 70점이고 남학생은 40점이라고. 자, 그래서 할 때 어느 게 남녀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할 수 있어. 이 그림을 봤을 때. 응? 어느 성적이라고? 뭐 틀려도 돼.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생각을 하고 말해봐. 뭐 틀리고 할 관계 없으니까. 어느 것 같아? 어느 과목이 남녀별로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남녀 차이가 나는. 어느 과목이 수학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또 보자, 이름 뭐였지? 또 까먹었다. 앞에. 이름 뭐였더라? 신주원은, 어느 과목이 남녀별로 차이가 많이 나니, 성적 차이가? 수학. 자, 똑같은 차이인데, 분산이 작잖아, 수학은. 자, 국어 성적은 보자고,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 여학생이 잘할 때도 있어. 남학생이 잘할 때도 있다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할 때가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 자, 평균을 봤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할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 수학은 뭐야? 수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잖아. 응? 수학 성적에서는 보자고, 어느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100% 여학생이 성적이 높잖아. 어느 학생하고 비교를 해도 이 수학 성적에 제일 꼴등을 보내줘도 남학생 제일 1등보다 성적이 높다고. 자, 이 경우는 뭐지? 국어 성적 꼴등한 애랑 여기잖아. 여학생 꼴등한 애랑 그 다음에 남학생 제일 1등한 애랑 비교했을 때는 이때는 남학생이 잘하잖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잘할 수도 있잖아. 이 학생하고 이 남학생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남학생이 성적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또렷하지 않다 이 말이야. 분산이 많으니까. 근데 수학 성적을 보지. 수학 성적이 제일 못하는 학생이 이 학생이가 요 여학생하고 자, 남학생 중에 제일 잘하는 학생이 요 학생이라지. 요 학생을 비교했을 때도 그 점수가 30점 가량 높잖아. 30점 가량이 높잖아. 여학생 꼴등이랑 남학생 1등 비교했을 때도 여학생 꼴등 한 학생이 남학생 1등 학생보다 그 점수가 40점 가까이 높아. 그러니까 이해했을 때 수학 성적이 남녀 차이가 또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뭐 수학이 아니고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게인데 말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말 표현을 못해서 말 표현을 잘하라고. 말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 어찌 보면 뭐 수학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글쓰기가 중요하잖아. 자, 말로 해보자고. 어느 게 또렷하냐 이 말. 성적이 남녀 차이가 또렷하다 이 말은 차이가 명백하다 이 말이야. 혼동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수학 성적은 남녀 차이가 너무 또렷하다 이 말. 너무 또렷해. 그런데 국어는 남학생이 잘할 수도 있고 여학생이 못할 경우도 있다고. 평균은 여학생이 높지만은 남학생 1등한 애가 여학생 꼴등한 거는 잘했잖아 그래도. 그래서 요거는 같은 평균의 차이인데 분산이 커질수록 또 차이는 또
또렷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분산이 높을수록 아까 분산이 작을수록 차이가 또렷하게 난댔죠. 같은 차이라면 분산이 작아질수록 쉽게 말하면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난다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경우는 분산이 굉장히 넓잖아. 숫자가 넓게 퍼져 있잖아. 숫자 많이 퍼져 있다고요. 숫자가. 그죠? 요거는 숫자가 많이 안 퍼져 있잖아. 수학생 퍼져 있잖아. 모여 있잖아. 요때는 아까 말했죠. 이거는 정밀도가 높은 경우라고 했잖아. 하살에 아까 간역을 쌌을 때 그게 그 가운데 동그라미 원점에 그 집중해서 쏜 경우라고. 이것도 그렇게 쏜 경우라고. 그래서 요거는 분산이 아주 작다고. 정밀도가 아주 높다고요. 정밀도가 높은 경우라고. 근데 요거는 정밀도가 그렇게 요거에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 말이야. 할을 잘 못 쏜다 이 말이야. 할을 잘 못 쏴가지고 많이 퍼져 있잖아. 정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정확도가 아주 높은 걸로 재었고 요거는 정확도가 아주 낮은 걸로 재었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은 걸로는 우리가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판단하기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국어하고 요 국어 성적만 왔을 때는 남녀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확실히 말하기 힘들어. 평균은 차이가 나지만은. 그런데 수학 성적 같은 거는 거의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워낙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정밀도라 맞을 때는 여기 분산이라고. 분산이 작다 이 말이야.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분산이 작다고.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분산이 크다고. 그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얼마나 여기 평균이잖아요. 그죠? 빨간색이 평균인데 평균에서 요 직선 거리를 재는 거예요. 직선 거리를 다 빼가지고 여기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거리를 재가지고 그걸 제곱을 붙여. 제곱을 붙여가지고 아까 n-1 개수로 나눠준 게 분산이라고. 그죠? 그 값이나 뭐 절대값으로 해도 되겠지 뭐. 그 값이라고. 그죠? 그래서 분산이 많다는 말은, 분산이 크다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에서 아까 그 간척지의 값,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요 값이 여기 얼마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까 분산이라고. 그 공식, 아까 공식이 이 공식이었잖아. 공식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요 공식이 뭘 말하는가 보자고. 평균에서 변수의 값을 뺐잖아. 그러니까 제곱을 붙였잖아. 그죠? 여기 뭐냐면은 아까 여기 아까 요거는 한 90점 정도 된다면 90이죠. 90이고 평균이 70이니까 70에서 약 90 정도 빼니까 아까 뺀 게 20 정도 된다. 20 거리가 20이면 여기 제곱을 붙여. 그럼 400이 되겠지. 400이고 여기 그래 아주 가깝잖아. 여기는 이 가까우니까 그 0이 되겠죠. 는 빼도.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평균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까 그 값에 빼기 평균을 했잖아. 그게 다 제곱을 붙인 값이라고. 그게 합친 게 분산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분산이 아주 높게 나온다고. 이거는 이 경우는 분산이 아주 작아. 요 두 개는 비슷하지 분산이. 이거는 분산이 아주 크다고. 분산이 크다는 말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할을 1밖에 못 쏘는 거야. 이거는 평균에 거의 근접하면서 쌌잖아. 할을.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거는 그 말은 분산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분산은 비슷해. 분산은 국어 성적이나 역사 성적이나 분산은 같다고 하지. 분산은 비슷하게 흩어져 있다고 다. 국어나 역사 비슷하게 흩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과목이 남녀 차이가 크지 말할 수 있지. 또 보자. 출석부가 보자. 출석부가 어디 갔나? 출석부가 어디 갔나? 있구나. 출석했네. 전종은 어디지? 자, 이 과목을 봤을 때는 자 국어하고 역사하고 어느 과목이 남녀 차이가 많이 나나?
차이가 또렷하게 나나? 역사지? 평균 차이가 크잖아, 그지? 이건 어느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 어느 분산은 같으니까 다른 쪽 같은데, 점수가 평균이 국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국어는 여기 한 70점 되면 60점이니까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평균이. 요거는 70점하고 40점이니까, 여기는 30점이고 10점이고, 10점 차이밖에 안 나고 30점이고. 분산이 같다면은 평균이 차이가 많으려 할수록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죠? 자, 그래, 여러분들이 뭐 되게 어려운 거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이 알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통계학은 무슨 자료 조작 이런 게 아니야. 수학보다 더 명료하고 논리적이고 자명한 게 통계학이라고. 무엇이 통계한다고 뭐 통계 조작한다 가지고 뭐 장난치고 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런 학문이 아니고 아주 자명한 기라고. 통계학은 자명한, 수학만큼 자명한 논리로 된 게 통계학이라고.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로 지금 하는 거라고.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통계학 이야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나오고 하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개념부터 알아두라고.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아까 이런 그림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과목이 차이가, 남녀 차이가 많이 나오는지 시험 문제 내면 틀리지 말라고. 졸업 시험에 틀리고 하면 안 돼. 그래서 T-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지금 말한 거기야. 차이가 얼마나 나나 했을 때 평균과 분산에 따라 달라진다고. 평균 차이가 많아질수록 T값은 커지지만은 분산 차이는 분산이 작아질수록,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T값은 커진다고. 그래서 T-테스트는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두 집단이 평균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한 기라고.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정규분포 자료인데, 그럼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왼쪽이 아까 뭐 국어 과목이, 오른쪽이 수학 과목이라면은 왼쪽이 국어고 오른쪽이 수학이야. 그럼 어느 과목이 차이 많이 난다 할 수 있는지 두 집단 간에 또 물어보자. 하기를 다 해봐야 돼. 원채림 어딨지? 야, 원채림. 자, 왼쪽은 국어 과목이고, 빨간색은 국어 과목, 왼쪽은 국어 과목이고, 오른쪽은 수학 과목이야. 그래서 빨간색은 여학생이고, 파란색은 남학생, 그 성적을 이렇게, 빈도분표를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서 이제, 10점 받은 학생이 몇 명이고, 15점 받은 학생이 몇 명이고, 2점 받은 학생이 몇 명이고, 그래프를 그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요 경우는, 요 값은 평균이 한 15점 정도 돼. 오늘 평균 한 25점 정도 되죠. 요거는 평균 요거는 한 13점, 13점? 아니다. 10대고, 요거는 한 뭐 20대 뭐. 자, 왼쪽이 국어 과목이고, 오른쪽이 수학 과목이라면은, 자, 어느 과목이 남녀 간의 차이가 많이 난다 할 수 있겠어요? 왼쪽이 국어, 오른쪽 수학. 왼쪽 국어 과목이 차이 많이 되지. 평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지? 같이 분산, 요거 얼마나 퍼져 있는가는 분산이라고, 분산. 분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자, 요건 겹치는 게 별로 없잖아. 요거는 많이 겹치잖아. 그러니까, 많이 안 겹치니까 요거는 안 겹친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또렷한 거야, 요거는. 그죠? 요거는 많이 겹치잖아.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야. 오늘 더 많이. 오늘 순위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평균 차이가 크다고. 평균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T값이 크다고. 이래 되면 T값이 크죠. T값이 클수록 차이가 또렷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차이가. 그래서 확률 분포, 뭐 이산 확률 분포 이런 거는 나중에 뭐 하기로 하고, 이연속 확률 분포. 아까 우리가 말한 이산 확률을 했는데 또 연속 확률 분포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적분한테 이런 걸 뭐 적분 나오니까 한데 이런 게 있다만 알아치고, 그 다음에 공분산과 상관계수인데
아까 뭐 이제 상관관계 분산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기온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에어컨이 많이 팔린다. 아니면 이제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X는 기온이고 그의 8월의 기온이고 Y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야.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온이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구사람 분산을 같이 계산해, 같이. XY 간의 공분산, 공원이 같다, 이 말이야, 같다. 같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아까 기온과 아이스크림이랑 두 개가 같이 논다, 이 말이야. 같이 놀을 때, 그럴 때 공산주의 할 때, 공동체, 공공지 할 때, 뭐 공짜 있잖아. 나누다 할 때, 공통분모할 때 공짜라고. 같이 얼마나 분산이 일어나는 걸 볼 때를 우리가 그걸 공분산이라 하거든요. 그걸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구해요. 그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아까는 변수가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변수가 한 개만 나왔다고. 근데 변수가 두 개 나와가지고 구하는 걸 상관관계 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상관관계가 아주 또렷하긴 거죠. 아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 상관관계 여기 높은 게라고. 왜냐하면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선이 지금 평균이야. 평균선이라고. 평균이라고 왜 선이. 평균이 많이 모여 있잖아. 간역에 모여 있으니까 적밀도가 높은 게라고. 대신 공분산은 작아진다고. 그죠? 앞분산 뭐 그런 거 한다 보기를 하고. 이건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는 이제 뭐 어떤 경우냐면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 아까 반대로 이제 난로 판매량, 전기 난로 있죠. 전기 히터 판매량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판매량 줄어들겠죠. 난로 판매 개수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죠? 아니면 기온과 그 난방비 상관관계, 난방비. 요즘 겨울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따뜻하니까 뭐 보일러 끄도 되겠네. 20도까지 올라가더라. 온도 올라가면은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잖아. 이런 경우는 요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그죠? 아까 기온과 아이스크림 상관관계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늘어난다고. 이때는 양의 상관관계고, 그다음에 기온이 올라갈수록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는가. 우리 집은 난방비가 많이 나와. 작년에는 저 겨울에 한 달 한 70만 원 나왔어. 저 단독 주택이 돼가지고 춥게 지내는데도 70만 원 나왔어. 근데 올해는 좀 작게 나왔더라. 올해는 그렇게 춥게 안 지냈는데 한 50만 원 나왔더라고. 내가 한 100만 원 넘어갈 기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온이 올라갈수록 난방비는 내려가지고, 그죠? 반대됐을 때는 음의 상관관계, 그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어느 게 또렷하냐면은 요 모여있는 게 또렷하다 이 말이야. 모여있을 때. 흩어져 있을 때는 그 관계가 또렷하지 않다 이 말이야. 모여있을 때 이제 또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뭐 설명을 했는데 그 또 요걸 뭐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엑셀로 실습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또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할 거는 지금 방금 한 거 전부야. T-테스트 하는 게란 게 아까 말한 거 평균 차이가 많이 날수록 T값이 커지고 분산은 작아질수록 T값은 커진다 이 말이야. 그거 설명하는데 한 학기를 보내야 돼. 그거 설명하는데 그거 설명하는데 알아들으면 반 정도는 못 알아들어. 한 학기 지나도. 방금 한 거 이야기가 단데 이 이야기를 방금 한 이야기를 가르치 보면 반 정도는 못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엑셀 실습을 통해서 다시 또 반복을 할 거야. 별거 아니라고. 방금 이번 학기 한 거 이거 이해하면은 더 이상 수업 들을 필요가 없는데 학기 마칠 때까지 반 정도가 방금 이야기한 걸 이해를 못 한다고.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게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무슨 나중에 뭐 전공 공부에 들어가고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쓰고 뭐 이래 하지만은
알고 보면 굉장히,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거야. 알고 보면은 몇 년, 몇십 년 공부해서 한 게, 별거 같지. 알고 보면 방금 아까 1시간 정도 이야기한 5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라고.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 학기 지나가도 이해를 못하는 게야. 또 평생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응? 방금 이야기한 걸 어려운 이야기였나? 평균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아니 뭐 분수는 작아질수록 차이가 또렷하다. 그 이야기가 이번 학기 배울 내용의 T테스트 이야기 전부라고. 그걸 모르면 애우라고. 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T값이 커진다. 차이가 많아질수록, 차이가 또렷할수록. 자, 차이가 또렷한 거는 뭐냐면 평균의 차이가 커질수록, 또 분산이 작아질수록 T값이 커지고 차이가 또렷하다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 지금 방금 한 말. 모르면 애우면 돼. 내가 적어줄게. 나중에 애우라고. 모르면은 그거 설명하는데 한 학기를 보낸다고 지금 이야기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뭐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통계학 시간인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쪽이 잘 됐대요. 이쪽이네. 시간이 남으니까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여기 어디 갔네 이거 때가 이쪽으로 옮기면 되나? 제가 1월달에 국제신문에 올린 글이 있는데 지금 정석권 뭐 이거 검성호 이 나올 거예요. 자, 반복되는 어선 침몰 사고 은인과 예방 방법이라 나오고, 어선 사고 계속 일어났잖아. 자, 내가 여기 쓴 거는 1월 19일자야. 몇 달 전에 쓴 게라고. 근데 요 칼럼 실리고 나서 사고 얼마 많이 난 줄 알잖아. 이런 뉴스 봐가지고. 전라도, 제주도에서 2대 빠지고, 또 해진호가 또 침몰해가지고 시체도 못 건드렸잖아. 다 실종되고. 1명 가까이. 전라도에 물 타고, 제주도에서도 천안교선 2대, 천안교인가, 연성은선이네, 2대 침몰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사고 나고 계속 사고 났잖아. 그 사고 왜 나겠어? 사고 난 원인이 뭐 같아? 뭐, 안전조업을 안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도 못하는 그런 집단 때문에 공무원들, 무슨 박사니 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니 하는 사람들이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몰라. 대학 교수들이. 내가 그래서 글을 하나 쓰시면, 글을 하나 쓰시면 반박문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자고. 내가 뭐라 썼냐면은, 내 이래 써서, 초등학교 수준 상식도 안 되는 수산자업평가라는 걸 해왔다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평가하는데 그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데 다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몰라. 곱하기 나누기도.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모른다고. 그 근거를 뭘 이야기했냐면은 그 만백인데 우리나라에서 고등어 잡는 어획 사망률을 38%라고 발표를 했고 2006년인가 2005년에 대비야, 대비 또. 쪽팔리는가 공개도 안 했어. 대비. 나는 수산과학원에 있어서 알잖아. 이걸 38%를 발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고등어가 100이 있으면은 38 정도, 38%를 우리나라에서 고등어를 잡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그 수산과학원만 그런 게 아니고 뒤에 대학 교수니 하는 사람들은 더 높게 평가했어. 더 높게. 뭐 90%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은. 40%, 50%, 70% 이렇게 평가하고 그 중에 가장 낮게 평가한 게 국립수산과학원의 38%라고. 38%. 근데
내가 보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잡는 고등어는 한중일러가 잡고 있고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잡고 있어. 12% 전체 고등어 중에. 저 일본이 한 50%, 중국이 한 40%, 우리나라가 한 10% 잡고 있어. 이 말은 뭐냐면은 있는 고등어를 우리가 100%다 잡더라도 100%그 어획 사망률이랑 100%다 잡아버리면 그 태평양에 있는 고등어를 한중일러가 다 잡아버리는 거야. 어? 다 잡아버리면 그때 어획 사망률이 100%야. 100%다 잡아버리면 어획 사망률을 100%로 잡더라도 우리나라는 12%를 넘을 수가 없어. 왜? 중국하고 일본이 대부분이고 우리는 12%밖에 안 잡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획 사망률이 이론상 12%를 넘을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응? 넘을 수가 없었다고 우리나라는. 최대 값을 100%가 되도록 12%를 넘을 수가 없어. 이걸 썼잖아. 고등어 전체 어획 사망 100%도 어획 사망률 12%를 넘을 수 없다고 했잖아. 응? 12%를 넘을 수 없다. 근데 38%라고 발표를 했다고. 38% 수상가에서 발표한 게 끝난 게 아니고 대학 교수란 사람들이 90%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 네, 그래. 그리고 학회장이 발표를 하더라고. 그리고 엉터리라고 이야기해. 고등어가 무슨 정착성 어종이냐고. 해유성 어종인데 태평양 전체를 그런 식으로 엉터리 계산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말귀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썼어. 초등학교 산수도 부장 수산장, 뭐 수산장 평가 해가지고 무슨 영어 이상한 말 써가면서 무슨 베이지안 무슨 어프로치 해갖고 뭐 잉여 생산 모형 해가지고 누구는 모형 해요 막 뭐 영어로 된 거 있잖아. 말로 막 뻔질하게 같은 데 가봐 막 뭐 대단한 건 하냐. 그러면서 기본 초등학교 상식도 안 되는 그런 걸 하고 있다 말이야 우리나라에. 박사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이런 거 간단한 거. 그래서 이런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우리가 알고 나면은 어려운 거 없어. 무슨 복잡하게 뭐 어렵다 하는 거 이제 사기꾼들이 그런 이야기하지. 모든 학문의 진리라든지 원리, 통계학을 떠나가지고 어떤 학문이든 원리는 알고 나면 아주 단순한 거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하고 명쾌한 게라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기초 아주 초급적인 거 욕을 못 해가지고 쉽게 그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초등학생 수준의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야.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 수단 정책을 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고 한다 이 말이야. 그 어민들이 왜 죽겠어? 그 물에 빠져가지고.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못한 사람들한테 수단 정책을 맡기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 T테스트 이것도 여러분들 한 학기 마치고 나면 아주 쉬운 이야기가 자명하고 알기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할 테니까 그리 듣도록 하세요.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겁먹지 말고 내가 뭐 어려운 수식을 썼나 뭐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 어려운 수식 안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봤어도 절대 이야기 어렵게 하는 사람은 완전 사기꾼들이야. 특히 자연과학을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배운 거지. 무슨 대단한 건 하느냐.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모르는 무슨 수산 전문가니 이런 사람들 데리고 보고 있으면 뭐 속에 불이 안 나겠나 보고 있어 뭐. 여러분들 몰라도 보고 있으면 속에 불이 날 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 주 뭐 혹시 궁금한 거 있나? 뭐 수업이나 이런 거. 없으면 마치도록 하지. 자, 녹화 중단.